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고 있는데 인기 연예인 김모 씨가 다른 것은 다 성공적인데 구취 때문에 연애만 실패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구취 때문에 나이 40이 넘도록 짝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웃으며 이야기를 했지만 속내는 매우 괴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취란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말하지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끔은 양치질을 했지만 입안이 텁텁함을 느껴 혹시나 입냄새가 나는 것은 아닐까 찜찜할 때가 있는데 입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컴플렉스로 자신감을 잃고 대인 기피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 때때로 정작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잘 모르고 있어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취의 원인은 크게 구강내 원인과 구강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강내 원인으로는 첫째, 설태를 비롯해서 잇몸 염증이나 충치와 같은 구강질환을 들 수 있는데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찌꺼기로 남아있는 음식물을 부패시켜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구취 유발과 함께 충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꼼꼼한 양치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먹는 음식물입니다. 마늘, 양파, 고지방 음식과 화합물을 함유한 음식 등은 식욕을 증진시키지만 식후에 일시적으로 불쾌한 냄새를 야기하지요. 따라서 입냄새가 자주 변할 경우에는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취는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이나 다이어트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냄새는 양치질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원인은 식사 시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케톤증이 나타나거나 체지방 이용이 불안전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는 타액 분비 감소입니다. 타액 분비 감소가 구취의 주된 원인일 수 있는데 타액의 분비가 감소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갖가지 세균들이 입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나쁜 냄새를 내는 물질들이 입안에 많아지기 때문에 구취가 심해집니다. 잠을 자고 난 다음 기상시 입안이 텁텁하고 구취가 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든지 노인들이 타액선 흐름이 둔화로 인해 노인이 특히 역겨운 구취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 타액 감소가 일어났을 때 구취가 심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식후나 양치질을 한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일반이지요. 그렇다고 과도한 양치질이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보다는 오히려 하루에 2번 충분한 양치질과 수분 섭취가 구취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구강의 원인으로는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열이 오르는데 열이 오르면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답답해지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 역시 붉어지면서 입이 발짝발짝 마르며 잘 헐고 구취까지 심해지죠. 둘째로 앓고 있는 만성질환도 한몫합니다. 축농증이나 만성비염, 당뇨병과 신장질환, 폐질환과 역류성 식도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도 구취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셋째로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시 체내 분해 과정에서 생겨난 성분 중 일부가 폐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시켜 입냄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의학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구취는 여러 가지 열성 질환이나 각종 장기에 열이 있을 때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체내에 비위열과 폐열, 그리고 신열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타액 생성에 이상이 오거나 각 장기가 열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져서 대사장애와 함께 대사장애물이 체내에 쌓이게 되어 구취를 일으킵니다. 입냄새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입냄새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손등을 한번 핥아서 침을 묻히고 3초 후에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치실을 치아 사이에 5초 정도 끼워둔 후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으로 충치로 인한 입냄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취는 많은 경우 그 원인이 구강 내에 있으므로 구취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강 내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우선이며, 구강의 원인에 의한 구취는 원인 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열과 심열로 인한 구취는 찬물만 마시려 하며 입안이 잘 헐고 소변이 농축되며 변비를 동반하기도 하죠. 이때는 황련차가 좋은데 황련 2g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다음 마시면 됩니다. 간열과 담열에 의한 구취의 경우에는 입이 쓰면서 마르며 때때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입이 말라 갈증이 생겨도 물은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지요. 이때는 치자차가 좋습니다. 치자 한 개를 부셔서 찻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닫은 채 5분 정도 두었다가 우려내 마시면 됩니다. 비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구취는 마치 썩은 계란 냄새 같아서 매우 역겨운 것이 특징입니다. 배가 잘 아프거나 트름을 잘하며 때로는 썩은 내 나는 가스를 배출하거나 냄새나는 설사를 하는데, 이때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30대 초반의 갈색머리 미국인 여성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채 우무릎을 마련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입안이 찜찜하고 텁텁한 느낌이 처녀 때부터 계속되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자기 자신도 입에서 냄새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심해졌다면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남편으로부터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평소에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늘도 자주 돋으며 잇몸이 붓고 아프면서 걸핏하면 잇몸에서 피가 잘 나기 때문에 치과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구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비인후과 진찰을 받았는데 약간의 축농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입 냄새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과 간 기능 검사까지 받지만 역시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상담 중 찬물을 즐겨 마시고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도 자주 쉬게 되고 변비 증세도 있는 편이라고 하기에 이 경우 위대장과 심장과 간에 열이 쌓여 구취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각 부위에 청열작용을 하는 시호, 대왕, 황련 등 여러 생약과 함께 장내 이상 발효를 없애기 위해 효소 처리된 천연 제제들을 응용하여 처방하였죠. 처방된 제제들을 복용한 후 입냄새뿐만 아니라 입안의 여러 염증 반응까지 사라지게 되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므로 입냄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단 관리 방법이나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구강 관리 방법 등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체적 질환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치료도 병행되어야겠죠. 시청하시는 분 모두가 입냄새로부터 벗어나 자유함과 자신감을 갖고 매일매일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